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또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또 경제 활성화, 쟁점 법안과 관련된 언급, 또 국내 정치 현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종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기자회견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에 좀 방점을 두는 회견에선 붉은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도 상당한 시간을 국내 문제에 좀 할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담화 또 기자회견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안보 위기 그리고 네. 경제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네. 오늘 대통령이 빨간 옷을 입고 나오셨죠. 네. 그걸 보는 순간 오늘도 경제에 대한 언급이 참 많겠구나라고 느꼈는데 네. 지난해 8월에 경제 제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빨간 옷을 입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 또 아니면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는 주로 빨간 옷을 많이 입고 네. 그런 모습을 패션 정치를 보여왔는데 네. 이번에도 빨간 옷 의상에 그리고 아무 액세서리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개혁에 대한 또 이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몸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들이 총평을 다 한 번씩 좀 짧게 듣고 현안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주환 기자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북핵 관련해서 대통령들이 강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안 나왔어요. 그만큼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본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유지한 두 축인데 이게 지금 동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서 좀 위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 박사님. 네, 전 아까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이 빨간 옷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것은 우리 전체 안보 위기랄까, 이런 어떤 우리 국민적인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네. 비교적 붉은 옷을, 빨간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처음에 이래 나타나실 때 상당히 비교적 좀 이래 밝은 분위기였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좀 유심히 봤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수세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좀 수동적인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북한의 아무리 핵실험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 하고 하는 것을 네.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내보임으로써 이런 뭔가 앞으로 있던 가능성, 뭔가 좀 더 밝은 어떤 그런 안보 차원에 있어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셨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네. 자, 이 대표님. 오늘 담화 내용 자체는 이제 북한 핵실험 문제도 컸습니다만 경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고 내용도 좀 많았는데요. 네. 현재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들, 법안들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고 어떤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어떤 압박의 형태보다는 그 형식보다는 좀 호소하고 설득하는 그런 톤에 중심을 둔 어떤 담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저희들이 이제 현안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핵과 관련돼서 언급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요약을 하자면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다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강도 압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언급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해 중국이 비토권을 넣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런 언급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제재 수단도
이야기 있지만은 그건 이제 추후 북한의 대응 태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좀 여지를 남기셨고요. 예.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필요한 거는 국제사회의 공조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압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강도 압박이 필요하다.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거 기자회견 때는 통일, 예. 대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네. 작년에는 뭐 2014년이니까 통일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오늘 담화문에 보면은 한 번도 이런 없어요. 통일, 대화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압박, 뭐 이런 제재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인 거로 봐서는 물론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자, 지금 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앞서서 그 기자회견 중에서도 한 기자가 현재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조금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슷한 질문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의 제재 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점도 인정을 하고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야 최상의 파트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북 제재에서 앞으로 중국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오늘 그 대통령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네. 답답 좀 하셨을 겁니다. 네. 뭐냐면은 최근에 소위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4차 핵실험이 있고 그리고 또 중국과 우리 그 대한민국과의 그 외교 관계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정상회담을 벌이고 굉장히 돈독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에 중국의 자세와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교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언론에서 지금 그 북중 관계 자체를 뭐 우리 그 외교부 장관까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나온 그 원칙적이고 공개적인 네.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 중북 관계를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관계를 예단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이 강대국 자체가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든 뮤주얼 고조할 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대국 차원에 있어서는 주변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군사적 개입 이 자체는 어떤 면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건 금기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4차 핵실험 이후에 이 동북아의 환경이라든가 이 남북한의 안보적 환경은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것도 사실 중국 스스로가 이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용적 차원에서 뭔가 중국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네. 사실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담화에서 그냥 원칙적으로 이 상황을 그야말로 설명을 하고 그것에 있어서 동참을 하자, 협력을 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예. 네. 그 앞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담화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 시간에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를 보니까 그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흔히 말하는 어떤 전략적 무시 이런 측면에서 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같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그 내용이 그야말로 그 전략적 무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네. 예, 북한이 지금 그 대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핵실험을 한다, 또 군사적 긴장 조성을 해놓고 이것을 대미 뭐 핵 전투를 자기들이 하고 있다,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은 바로 뭔가 북한을 바라봐 달라, 관심을 가져 달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대화를 또 해야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또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아무리 자기들이 그 확성기를 틀어놓고 나를 봐달라 이런 형태로 핸다손 치더라도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네. 그야말로 북한의 정책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애서 이번에 그 북한의 그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까지 가는 이 자체를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B-52 전폭기를 이쪽에 또 보내고 하는 이 자체는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 대북 제재 예. 이것을 한다는 것을 오히려 시사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실질적인 조치를 더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위했다 볼 수가 있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그 국내 쟁점 법안 처리도 촉구를 하는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 중에서 기간제법 외에 4개만이라도 좀 빨리 통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여야 정치권하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대립해왔던 경제활성화 관련 2가지 법안 그리고 이제 노동 5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던 5가지 네. 법안 중에서 대통령이 오늘 그 하나의 법안을 사실 양보를 한 거죠. 이제 네. 기간제법 특히 이제 노동 5법 중에서 나머지 3개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았었고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관련법 이쪽이 이제 쟁점이 컸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양보하면서까지 그 이 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과연 이게 정치권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최근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공개된 게 있는데 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이 여야 정치권들이 뭐 지난 총선 대선에서 공의에 약속했던 경제민주화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던졌더니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78%가 나왔었고 그럼 그 네.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 물었는데 정부라는 응답이 43%, 야당이 22%, 여당이 15%였습니다. 이게 오늘 일간지에서도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칼럼에서 이제 공개를 했던 자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어떤 법안 통과들이 되지 않고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어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추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 같은데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에서도 여당 책임보다는 야당 책임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았다라고 하는 건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지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야당 책임을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네. 과연 이제 19대 국회가 마지막 이제 실제로 그 회기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이런 법안 처리들이 이렇게 지연됐을 때 아니면 그 갈등 국면을 계속 갔을 때 그런 책임론이 어디로 귀결될 것이냐 이런 각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 여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뭐 국회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과반 의석을 점하고도 이런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야당하고 이제 뭐 법안들 소위 말하는 이렇게 뭐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합상하는 것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예. 야당이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을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은호 회사. 예, 그 말씀하셨지만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하자. 기간제법이 어떤 거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35살 이상,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35살 이상 근로자에게 한해서 지금 기간제 2년 동안 고용하도록 돼 있는 거를 4년으로 늘려주자라는 게 그 큰 취지입니다. 지금은 2년 고용하고 아니면은 그 기간이 끝나면은 기업은 마음대로 해고를 하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네. 그걸 35세 이상 근로자한테는 4년으로 늘려주고 또 만약에 고용을 안 할 때는 그 퇴직금 비슷한 그런 임금을 지급하자라는 건데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야당하고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물꼬를 터줌으로써 여야 간에 또 노사정 간에 좀 타협의 길을 찾는 길을 물꼬를 좀 열어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남아있는 부분이 파견법 개정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야당하고 또 노동계에서는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하고 정책적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 따라가기도 어려울 거고 그 나름대로 그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전략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개혁에 동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국회를 바로잡는 일에 국민이 좀 나서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국민의 참여를 독려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국회 심판론이냐 이런 질문도 쏟아졌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론이 아니다라고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어떤 이제 정파적인 어떤 색깔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상 이제 그런 식의 의회가 뭔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언명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 사실인데 이게 결국 이런 문제들에서
국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 이제 너무나 대통령이 그 의회에 대해서 설득과 호소나 접촉은 덜하면서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여론이 나빠지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국민이 동의를 하게 되는데, 비근한 예로 지난 여름에 그 국회법 거부권이 한번 있었죠. 그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 당시 보면 그때가 그 메르스 문제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그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좋았었고, 그 이후에 네. 그런 것들이 동의를 많이 얻었었는데, 결국 지금 실제 많은 국민 여론도 이게 이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정치권이 좀 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끝으로 하나만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내 기자가 질문도 했고 또 일본 외신 기자도 질문을 했는데, 일단 일본 외신 기자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의 기회는 많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본 정부나 일본의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려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문제에서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당사자들의 수용이 있어야 되고 한국 국민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이번에 양국 12차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절충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일본 언론이라든가 일본 관방에서 굉장히 뭐 일방적인 이야기를 흘리니까 오늘도 언급했지만은 일본이 어떤 행태에 따라서 그 좀 유감을 표명했다고 봤는데, 그 이번에 합의했다는 그 틀은 깨지는 않겠다라는 그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맞서 뭐 일본 기자가 질문했죠. 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에 이제 앞으로 3월이라는 한미일 뭐 여러 가지 다자회담 틀이 마련돼 있으니까 다자회담 틀색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그 분명한 의지도 밝혔다고 봅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회담을 하면서 한숨을 여러 번 쉬었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으로서 좀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 경제 살리기 또 그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작 정치권에서 가서 국회 가서 그 관련 법안들 처리가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또 뭐 여러 번 국회 가서 연설도 하고 여야 대표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했는데도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한숨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다음 뉴스 시간에서도요, 계속 분석과 이 해석이 있을 테니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정태영 통일연구원 박사님, 또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이렇게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